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요즘 어때요? 하고 하는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세종은 어때요? 대전은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주는 어때요? 하면서 문의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세종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원래 대책과 규제로 인해서 세종시는 원래 시장이 대책 규제로 3종 세트로 묶여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 대책이 세종에는 별로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원래 있던 대책에 1년이었던, 대출을 받았을 때 1년이었던 게 이제 땡겨져서 이제 6개월로 전환된 거랑, 보금자리론 디딤돌은 어차피 실입주자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진 거 말고는 특별하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세종의 시장은 다소 항상 움직였던 시장대로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적응된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인해서 항상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한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대책이 시작이 되면서 2019년도 12월까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다소 조용했다 하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요. 금액이나 매매 금액이나 매수세가 다소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라간 게 어떻게 올라갔을까 제가 한번 봤는데, 세종은요 0.69포인트가 지난주였다면 지금 0.65포인트로 그대로 올라갔고요. 행복도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담동, 그 다음에 세롬동, 다정동, 이생활권과 인기도 좋은 동네에서는 매물이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좀 상승세가 계속됐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았던 예정지역 밖에 있죠. 조치원이라든가 원도심 외곽 지역으로는 수요가 계속 증가가 돼서 거래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특별한 변화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도 시장 반응 한 2년이 지난 상태, 그 다음에 현재는 뭐 특별한 변화는 많이 없지만 대출 없이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예정지역 조치원이라든가 옛날 원도심인 용폴이라고 하죠. 옛날에 원도심인 용포리, 그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주택을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좀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대전 많이 지금 현재 멘붕으로 있으실 거예요. 대출 규제를 제가 2003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도 이후부터 거의 한 16년, 17년차 돼가고 있는데, 그 시장 동안에 대전에는 규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시장에서 열심히 중개업 하다가 2011년도에 세종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대전에 근무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전의 규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규제? 이거는 뭐 남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대전도 조정지역을 넘어서 투기 과열지구까지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소 대책 이후에서는 많은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고,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 급속도로 조금 하락이 되고 할 줄 알았는데, 대책 이후에 되게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 동네인 세종시에서 그런 대책을 딱 발표가 되고, 대책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대책으로 세종이 이런 학습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세종시의 시장 변화를 먼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2017년도 파리 대책으로 묶이고 나서 이랬어. 이런 게 이제 대전에서도 알고, 대전과 세종은 인접해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부동산
그 실거주도 많이 이루고 서로 양극화를 형상을 많이 이루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전 분들도 다소 세종에서 이렇게 되고, 사실은 또 그러고 예전에 대전이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면서 항상 무슨 대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묶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은 게 이제 예정을 계속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마음가짐이 돼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옆집인 세종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세종이 회복되는 시기가 2년이 걸렸다 하면 대전은 다소 빠른 시기 안으로 회복이 될 것 같고 특별한 변화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도 제가 혹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나, 한 주간 대책 이후에 한 주간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원에서 발표됐을 때 대전은 0.36포인트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특히 중구가 0.48로 되고서요. 용두동과 선화동, 목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이 되었고요. 대덕구가 0.47%가 이제 상향이 됐는데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소유가 있는 신대동과 석봉동 대단지 위주로 해서 많이 상향이 됐고, 유성구는 0.39포인트에서 전민동과 문지동의 호재가 있다 보니까 생활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전은 대책 이후에 상향이 된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다소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주간 동향에서 좀 알아봤고요. 청주시장은 사실은 제가 느끼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요. 세종은 워낙에 개발 지역이었고 투기 지역이었고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대세종 같은 경우는 상향이 됐다도 대책을 일찍 맞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세종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갑자기 분양권이 막 50%로 가격이 하락이 되기도 했었고요. 2017년 8월 이후에 하락이 되기도 했었고요. 거래율도 계속 줄어들었고 낮아졌고 그 대책 이후로 인해서 거래가 계속 줄어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으로 많은 투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대전은 지금 벌써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년, 9년, 20년에서 거의 한 3년 차 다소 이렇게 디딤돌을 밟아가면서 대전은 올라갔던 시장이었다고 하면 청주는 세종과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를 봤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한과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서 최근에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가격이 상향이 되고 올 상반기에 방사선 가속기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상향이 됐던 시장에 조정 대상 지역을 맞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다 디딤돌 계단 밟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갔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금 외부에 있는 투자 세력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소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공고 물량과 입주 물량이 올해 내년부로 해서 청주가 좀 많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의 투자 세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다소 상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요. 올라가는 시기가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외지인 투자자들도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은 실투자자들, 대전 주민들, 실거주자분들이시거든요. 외지인 투자자분들은 벌써 다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은 실거주자다 보니까 다소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흔들림이 많이 없을 텐데 청주는 이제서 외지인 투자자들 받아서 이제서 외지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인한테 시장이 적응되는 시기를 너무 짧게 줬다 보니까 다소 회복세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방사선 가속기라든가 해서 개발 호재가 계속 있고요.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적응, 바로 옆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적응이 된다 하면 청주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듯한데 다소 대전보다는 조금 더디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고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관망세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대전,
청주 지역이 6월 17일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를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주간 동향을 좀 봤는데 일주일 동안에 아직 시장 반응이 적응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소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였지 막 갑자기 급속도로 옛날에 2017년 8월 2일 세종은 급속도로 빠졌거든요. 근데 새 대전은 그렇게 급속도로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청주도 다소 거래율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고 외지인 투자자분들이 다소 이제는 이제 다른 투자처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세종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 거야 될 거야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조금 돼 있던 상태에서 정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힘들어 하시는데 청주가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분들이 약간의 조금 혼선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장이 됐다고 해도요, 이게 꼭 다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틈새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조정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열지구보다는 조금 예정적인 부분이나 대책 부분이나 그런 게 조금 안정적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은행권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적응하고 반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2017년 파리 대책으로 먼저 직격탄을 받았던 지역이었고요. 이래서 시장 적응 능력이 조금 둔화가 됐었지만 세종을 보셨잖아요. 세종으로 인한 학습 효과로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6.17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판단을 해서 양도세라든가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가장 심한 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권인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그런 이제 분양권 시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잘 검수를 하셔서 이 6.17 대책에 잘 적응을 하시고요. 요모조모 잘 따져보셔가지고서 내 재산을 꼭 지키시면서 이제 어떠한 틈새 시장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종에서 먼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도 사실은 많이 당황을 했지만 여기서 당황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떠한 시장 정책이 있을지 계속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한테는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는 움직일지 그 방향 노선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